안녕하세요, 픽스공입니다. 지난번에 가하라에 대한 과거와 그가 사용하는 술법에 관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번 영상은 가하라가 카즈카이가 된 이유, 이룬 대표적인 업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하라는 하급 닌자 시절부터 절대 방어라는 이명으로 불릴 만큼 뛰어난 자둔술법을 사용했으며, 인주력으로서의 능력까지 더해 14세라는 어린 나이에 카즈카이가 된 천재입니다. 그리고 4차 닌자 대전이 종결되고 15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모래마을의 카즈카게의 자리는 가하라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차 닌자 대전 때만 해도 가장 어리고 늦게 카게가 된 가하라였지만, 지금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카게의 위치에 오른 노련한 카게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자둔의 혈기한계를 물려받은 무력과 4차 닌자 대전에서의 활약, 그리고 이전 카게들과는 남다른 정치력을 보여주다 보니 가하라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인재가 나오기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대체 가하라가 어떤 업적을 세웠고 얼마나 훌륭한 정치력을 보여줬길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카즈카게의 위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가하라가 어린 나이에 카즈카게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진 무력도 있지만, 선대 카즈카게였던 라사가 오로치마루에게 살해당해 카즈카게의 자리가 꽤 긴 시간 동안 공석이었기 때문에 가하라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가하라의 과거를 알던 모래마을 사람들은 가하라가 카즈카이가 되자 불안에 떨었지만, 나루토로 인해 변한 가하라는 오히려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대의 악습을 하나하나 패하는 멋진 지도자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채수를 극한으로 단련했지만 인수가 환수를 사용하지 못한 시라는 마을의 법에 의해 닌자는커녕 아카데미조차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하라는 중급 닌자 시험에서 롱리와의 경험이 있어 시라를 편견 없이 인정해주었고, 그 자리에서 선대가 정한 법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시라가 닌자가 되는 걸 허락해주고 그를 자신의 채수 강사로 삼아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래마을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도중에 한편으론 마을의 원로들 중 몇몇은 아직도 가하라가 카즈카이가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 중엔 기회를 노려 가하라를 치려는 세력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자들은 중급 닌자 제2시험이 모래마을에서 개최되고 가하라가 시험 감독관의 자리를 자처했을 때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래마을의 고인물인 부기는 과거 수학의 초대 인지력인 분부쿠라는 노승에게 미술을 봉인하는 법수를 배운 호우이치를 찾아 가하라와 미술을 분리시키라 명령했고, 그 호우이치에 의해 가하라는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후와 내지 일행의 도움으로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가하라를 죽이는 임무는 그렇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가하라는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부기가 꾸민 것을 알았지만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를 포함한 마을 모두를 소중하게 여긴다며 자신을 죽이려 한 부기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가하라는 부기에게 나루토를 만난 이후 깨달은 친구의 소중함과 마을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표현했고, 자신의 목을 노리는 것은 좋으나 그 젊은 사람들이 휘말리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는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가하라의 마을을 향한 진심을 들은 부기는 자신의 생각이 낡고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스스로 자결했습니다. 그렇게 가하라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적폐를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오카게 회담에서 자신을 우치야 마다라라고 칭한 가면의 남자가 4차 닌자 대전을 선포하자 5대국의 닌자들과 사무라이가 힘을 합쳐 닌자 연합군을 창설했고, 5개의 전투부대로 나뉘어 마다라와 하얀 제츠들을 상대하게 되는데, 그때 가하라의 역할은 원거리에 특화된 4부대 대장 겸 모든 전투부대를 지휘하는 연대장을 맡았습니다. 이때 막 연합을 맺던 터라 1차부터 3차 닌자 대전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5대국의 닌자들은 오랜 세월간의 대립으로 인해 서로를 믿지 않고 적대감을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가하라는 과거의 과오를 딛고 공동의 적과 맞서 싸우기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싸워야 한다며 자신의 진심을 표현했고, 자신이 어리고 경험이 적다는 걸 인정하면서 고개를 숙여가며 부탁했습니다. 그런 가하라의 모습에 감동한 8만의 닌자 연합군들은 서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조금씩 결속력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하라는 이처럼 뛰어난 지휘력뿐만이 아닌 전투에서도 남다른 활약을 하게 됩니다. 마다라 측에선 카부토가 호카게를 제외한 선대 카게들을 예토전생으로 부활시켰고, 가하라가 그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가하라는 그때 무려 선대 카즈카게인 라사와 2대 미츠카게인 겐게치를 봉인했고, 오우노키와 나루토의 도움을 받아 2대 치츠카게인 무우까지 봉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무우가 분열을 펼쳐 절반만 봉인한 거였지만 힘까지 절반으로 줄어 그의 주력 능력인 진둔을 펼칠 수 없게 되었으니 마냥 실패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즉 결론적으로 가하라는 3명의 선택하기를 봉인한 것이나 다름없는 활약을 펼친 것입니다. 사실 이번 전투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가하라의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부 때야 엄청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2부가 되어서 아카츠키에게 미수가 빼앗겨 인주력이 아닌 시점에서 많은 나루토 팬들은 가하라의 전력을 낮춰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카게 회담에서 사스케의 염둔을 쉽게 막는 모습을 보여 여전히 절대 방어는 건재했고 그가 펼친 수법들의 위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선대카게들을 무찌른 멋진 모습은 얼마 있지 않아 마다라의 등장으로 다시 망가지는데 그렇다고 마다라에게 패배했다고 가하라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으실 것입니다. 애초에 마다라는 공략법이 없는 먼치킨 캐릭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건 상대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나루토가 미수가 뽑혀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이미 지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해낸 가하라의 역할이 결국 4차 닌자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하라가 선대인 라사의 모든 것을 뛰어넘었지만 나라의 경제에 관해서는 라사가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사는 자둔을 이용해 사금을 다루는 술법을 사용하며 그 사금 거래로 마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하라는 이 모든 것을 외교 한 방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바로 훗날 강대국이 되는 나뭇잎 마을과 그 나뭇잎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나루토로 인해서인데요. 저는 가하라가 전투에서 천재인 것은 알았지만 외교에도 이렇게 재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가하라는 나루토가 육도선인에게 힘을 받고 마다라를 몰아붙이는 모습에 저걸 나루토가 한 것이냐며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확정된 가이에게 생명의 불씨를 일으켜 구한 나루토가 지금의 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자 매우 고심한 표정으로 나루토를 주시하고 있었고 결국 나루토에게 네가 호카게가 된다면 함께 의형제를 맺자는 결정타를 날리게 됩니다. 사실 가하라는 이전에 나루토가 증오에 사로잡힌 자신을 구원하고 아카츠키로부터 구출했을 때에도 악수로 끝냈었습니다. 그리고 오카게 회담 이후 나루토와 재회했을 때에는 나루토가 페인으로부터 나뭇잎 마을을 지킨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친구로 생각한다며 사스케에 관련된 충고만 했지 공적인 대화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나루토가 보여준 무의는 단순히 강한 닌자 한 명으로 치부하긴 너무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지 가하라는 나루토에게 대놓고 너의 라인을 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하라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나루토에게 재빨리 달려가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나루토의 은사인 이루카와 테우치의 마음까지 공략하는 치밀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로 나루토의 오른팔인 시카마루는 결국 가하라의 누나인 테마리와 이어지게 됨으로써 가하라의 외교 정책은 완벽하게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 나뭇잎 마을과 가장 친하고 유대 깊은 마을은 어딜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망설임 없이 모래마을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